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1일 월요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내 주식을 보지 않고 해외 주식을 하나 봅시다. 엔비디아 여러분 잘 아시는 엔비디아를 한번 보는데 제가 최근에 이 엔비디아를 지속적으로 보고 있다가 이제는 적극 매수 영역에 들어온 것 같다. 이렇게 눈에 확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좀 매수 추천을 하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우리 이제 카페 친구분들은 잘 알지만 제가 재작년에 아주 강력히 추천해서 우리 카페 친구들이 많은 수익이 났던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이 올해 들어와서 많이 토해냈죠. 한 20% 가까이 토해냈다가 최근에 다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그러한 뚝심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엔비디아가 어떤 모습으로 갈지, 왜 우리가 엔비디아를 사야 될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간단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결론부터 봅시다. 적극 매수 영역이다. 그렇죠? 네, 적극 매수 영역이고 500달러까지는 우리가 주가를 봐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 있네요. 첫 번째로는 비대면 수요 증가로 게이밍 및 데이터 센터 사업이 호조이다.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멜라녹스 인수 등으로 데이터 센터 시장 점유율이 확대된다. 이 멜라녹스를 인수를 해가지고 이 멜라녹스가 제공하는 다양한 데이터 센터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연결 서비스가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 자동차 자율주행 관련 미래 먹거리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구독 경제로 팔아먹는 거죠. 이 부분이 지금은 매출액에서 미미하지만 올해나 내년부터는 아주 급성장해서 올라올 것이다. 자율주행 관련된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오픈 소스이죠. 그래서 테슬라는 자기들이 만든 소프트웨어들을 자기들만 쓸 수 있게 해놓지만 엔비디아는 누구나 함께 어떤 자동차든지 함께 갖다가 사용해서 살짝 바꿔주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 해주는 오픈 소스 형태로 갑니다. 이 부분이 자율주행차가 확 시장에서 성장력을 가지고 올라왔을 때 엔비디아의 약간 구글과 같은 그런 정책이죠. 네, 테슬라 아이폰처럼 자기들 것만 시스템을 쓰는데 이러한 반 테슬라 진영의 핵심 자율주행 경쟁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e스포츠라든지 클라우드 게임이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동사의 GPU가 더 많이 사용될 가능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AMD라든지 인텔 등의 GPU 시장에서 이제 경쟁자들이 아주 무섭게 좋은 제품과 낮은 가격으로 서로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러한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제가 무슨 자율주행차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동사가 성장을 하느냐 미래 먹거리가 여기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사의 주가 추이를 한번 봅시다. 거의 320달러까지 올라가다가 200달러 근처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다시 264달러까지 반등하는 그러한 아주 강력한 반등의 모습을 보이는데 일단 저녁에 헤드앤숄더의 어깨까지 왔죠.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해서 치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무너지느냐 이 싸움인데 일단은 우리가 기술주라든지 성장주 쪽으로 다시 시장이 돈다면 동사는 300달러까지 충분히 해볼 수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전 소봉, 머리봉인 300달러까지는 치고 올라올 것이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까지 보시고 일단 여기 도착하면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들어가면 500달러까지 가야죠. 그렇죠? 네, 가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이러한 종목들은 장기 투자 종목이죠. 그 말은 자기 미래에 이제 은퇴를 하게 준비하는 그러한 돈이라든지 다음에 이제 자녀들의 저축 문제 이런 것들은 전부 제가 엔비디아로 저축하라, 주식으로 저축하라, 엔비디아로 저축하라. 테슬라는 시대가 어느 정도 저물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엔비디아 강력하게 매수 영역이다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시가총액을 한번 봅시다. 엔비디아는 794조죠. 인텔이 228조, TSMC가 636조, 우리 삼성전자가 474조밖에 안 되는데 우리 삼성전자보다 거의 더블로 가는 그러한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도 보지만 영업이익은 정말 형편이 없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 회사의 작년 분기 말 연간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엔비디아 5.4조밖에 안 됩니다. 인텔이 20조죠. TSMC가 70조, 삼성이 59조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 엔비디아가 뭡니까? 시가총액에서는 거의 TSMC와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지금 멀티플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거죠. 그만큼 성장력에 대한 그 프리미엄이 주는데 주식은 그래서 이 숫자로 이야기할 수 없는 그 무엇, 이걸 드림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퓨처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뒤집어 봅시다. 왜 삼성전자가 인기가 없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즉 매니저가 제가 여러분 펀드 매니저가 IT 부분의 섹터를 채워야 되는데 회사 내부에서 이제 결정이 나죠. 아침에 월요일 아침마다 매달 회의를 해서 IT 섹터를 뭐 30%만 채우자, 50%를 채우자 딱 정하면 펀드 매니저가 이 안에서 고르는 거죠. 그럼 여러분 누구를 고르겠습니까? TSMC 고르겠죠? 그 다음에 이 엔비디아처럼 미래 가치가 있는 걸 고르겠죠? 또 인텔처럼 바닥에 오르는 애를 고르겠죠? 삼성전자는 굳이 안 골라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봐서는 삼성전자의 매력을 감해시켜주는, 그렇죠? 이게 삼성전자가 최근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다. 경쟁자가 많은 거죠. 주식이라는 것은 절대 미인을 뽑는 게 아니고 상대 미인을 뽑는 게임이라고 제가 여러 번 있는 애 중에서 이쁜 애. 이게 주식을 종목을 선택하는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처럼 이러한 종목들은 기관 투자가나 외국계 자금이 들어와서 큰 자금이 들어와서 선택을 하지 않으면 주가는 올라갈 수 없죠. 워낙 큰 종목이니까. 이러한 선호도의 차이, 프레퍼런스의 차이가 주가에 현재 누구는 700조를 찍고 누구는 역시 500조가 안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갈라지는 빈익분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그 도저히 숫자로 넘버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아트의 영역인 거죠. 그렇죠? 저는 이렇게 삼성전자가 저평가를 받는 이유를 보고 있습니다. 매력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엔비디아보다는 GPU를 잘 만들든지 인텔보다도 가격이 아예 빠져 있어서 올라오든지 TSMC보다 비메모리를 잘하든지 뭔가 매력을 잊지 않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상황인 거였죠. 그래서 TSMC에 가장 근접한 것은 메모리 사업, 비메모리 사업을 쫓아가는 거다. 지금 마켓시가 18%까지 올라왔으니까 30%까지 쫓아가면 해볼 만한데 그게 바로 올해의 삼성전자의 핵심이다. 여기를 못 쫓아가면 삼성전자는 제가 봐서는 인텔처럼 맛이 가는 그러한 종목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이게 엔비디아의 파이낸셜 데이터인데 먼저 봅시다. 매출액 비중을 한번 봅시다. 2022년 작년 말 기준으로 여기 1분기에 앞서서 이야기를 하니까 게이밍이 46%, 데이터 센터가 39%, 그렇죠? 그 다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8.8%, 자동차 관련된 게 자동차 소프트웨어가 2%, 그 다음에 OEM과 IP 관련 매출액이 4%. 그렇죠? 일단은 게이밍과 데이터 센터인데 데이터 센터가 지금 최근에 마켓시어가 매출액이 살짝 비슷비슷해 40%를 유지하죠. 40, 43, 44, 40. 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향후에 더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게이밍이 지금 먹여 살리는 거죠. 네, 코비드가 터지니까 방구석이 안 돼서 게임만 하는 거죠. 네, 게임이 모든 것들을 지금 좌우하는데 이 GPU 시장이 확실히 그렇다고 이제 리오프닝 돼서 사람들이 밖에 돌아다니는 이 게임은 당연히 줄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가 이제 어떤 모습으로 발전을 할지, 그 다음에 이 오토메이션이, 네, 오토모티브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자율주행 시장에서 경쟁력이 주고 소프트웨어와 솔루션을 줄지, 다음에 선택을 받을지 이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동사의 4분기 실적을 봅시다. 그래픽카드 수요를 주도하는 암호화폐 채굴 수요가 여전히 높았다. 그렇죠? 암호화폐 채굴 수요. RTX 3050 데스크탑 GPU, RTX 3070, 3080 Ti 노트북 GPU 등 신규 제품 수요가 매출 성장에 기여했다. 결국 GPU가 잘 팔린 거네요. 22년 4분기 우리나라 같으면 21년 말분 4분기 기준으로 실적에서 가장 높은 성장을 달성한 분야는 데이터 센터 분야이다. 데이터 센터형 매출이 기존 주력 분야인 게이밍 매출 규모에 근접을 하고 있다. 아까 보셨죠? 매출액 비중. 메타지 페이스북이 엔비디아의 A100이라는 시스템으로 AI 리서치 슈퍼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하는 등 AWS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에이저를 말하는 거죠. 에이저가 마이크로소프트고 AWS는 아마존 거죠. 주요 클라우드 업체가 엔비디아의 GPU를 이용해서 머신러닝 연산 시스템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이 수혜가 바로 엔비디아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렇죠? 네. ML, PERP와 같은
머신러닝 벤치마킹에서는 누가 이제 성능이 좋은 건가, 머신러닝 누가 빨리 하고 속도가 좋은 건가를 이것을 이렇게 측정하는 그런 회사에서 지수를 발표하는데 엔비디아 GPU가 여전히 경쟁사 제품 성능을 압도 중이다. 경쟁사 성능 AMD와 인텔을 말하는 거죠. 현재까지 엔비디아 GPU 시스템이 가장 우세한 머신러닝 연산 솔루션 위치를 유지 중이다. 이게 이제 GPU 시스템의 가장 큰 동사의 핵심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TSMC와 반도체 기업의 1, 2위를 다투는데 곧 있으면은 인텔의 모든 것들을 넘어설 것이다. 일단은 주가는 더 좋죠. 시가총액이 좋은데 그 안에 영업이익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매출액 같은 것들이 곧 인텔을 넘어서서 미국을 대표하는 얼굴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엔비디아는 펄을 약 40배 정도 주네요. 그렇죠? 40배. 지금 원래 50배에서 빠져가지고 최근에 빠져가지고 40배까지 빠진 거죠. 그렇죠? 네, 50배, 55배까지 주다가 최근에 빠졌는데 가장 많이 줄 때는 60배까지도 줬네요. 네, 아주 고평가. 미래가 굉장히 브라이트한 애들은 이렇게 퍼 밸류에이션을 고평가를 줬는데 이게 살짝 빠졌습니다. 매력적이죠? 그렇죠? 네, 좀만 더 빠지면 30배까지 올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 가면 주가가 이제 200달러가 무너지는 거니까 이 정도에서 270까지 올라와서 300달러까지 다시 한 50배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저는 데이터 센터도 아니고 결국 오토모티브, 자율주행 싸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사의 매출액 추이익을 봅시다. 이 파란 막대가 게임이죠. 네, 게임. 그 다음에 이 회색이 뭡니까? 우리 데이터 센터. 그리고 하늘색이 others인데 결국 데이터 센터하고 게이밍이 먹여 살리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동사의 마진율을 한번 봅시다. 그렇죠? GP 마진. 그렇죠? OP 마진을 보면 거의 40% 후반대 44%대 있는 거죠. 네. 굉장합니다. 그렇죠? 네. 넷 프로핏 마진은 거의 40%대 있고, 뭐, 살면 이 정도, 삼성전자가 약 20%대 정도 있으니까 2배 정도 되는, 뭐, 만들면 반은 자기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아주 대단한 마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F라고 비슷합니다. 동사의 향후 투자 포인트를 봅시다. 3월 20일에서 24일까지 GTC 행사를 하죠. GTC라는 것은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행사를 개최하는데 GTC 행사는 엔비디아의 AI 최신 기술과 미래 비전을 살펴볼 수 있는 무대라는 점에서 의의가 아주 크죠. 뭐 우리 배터리 데이처럼 GTC, GPU 데이를 하네요. 지난 12월에 행사가 있었는데 최신 65개 SDK 소프트 디벨롭먼트 키트라 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를 발표하면서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있는 플랫폼 기술 등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트를 가지고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쉽게 만들 수 있게 하면서 종속을 시키는 거죠. 엔비디아에. 지난해 공개한 음성 AI 프로그램, 그래픽, 컴퓨터 비전, 자연어 이해, 추천 엔진 등 혁신 기술이 결합된 옴니버스 아바타 플랫폼은 향후 리테일 분야와 화상회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동차, 로봇 등 AI 비서로서 확장될 전망이다. 그렇죠? 옴니버스 아바타 플랫폼. 여기에서 가상세계 시뮬레이션 엔진 옴니버스 디지털 트윈 생태계 확장과 로보틱스 플랫폼 이삭, 자율주행 차량 플랫폼 하이페리온 8, 양자 컴퓨팅과 물류 산업용 SDK, 마지막으로 기후 예측 및 시뮬레이션을 위한 디지털 트윈 2-2 어스2 구축 계획 등을 이때 소개를 했죠. 따라서 이번 3월 21일부터 4일간 24일까지 열리는 GTC 행사에서 과연 엔비디아가 미래 먹거리로 뭘 들고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고 중요한 그러한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기대감이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향후 반도체 공급 차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엔비디아의 주력은 게이밍과 데이터 센터 산업인데 그 중에 데이터 센터 사업은 경쟁자 인텔과 다르게 쭉쭉 뻗어나고 있죠. 그러나 전후 서프라이 체인의 공급 부족이 여전합니다. 특히 플래시 낸드 플래시가 데이터 센터에 많이 사용되는데 낸드 플래시 컨트롤러 공급 부족이죠. 이 컨트롤러 사업을 우리가 인텔에서 SK 하이닉스가 가져간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이 부족한 거. 이것은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분야입니다. 그렇죠? 다른 반도체, PMIC, 전력 반도체, 파운드리 확보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존재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서프라이 체인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많이 생산하지 못하는 이런 공급에 문제가 좀 발생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해결을 해야만
Q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러한 마이너티한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반도체 업체들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향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토모티브 사업의 턴어라운드와 소프트웨어 사업의 성과지표가 필요하다. 지난 4분기 오토모티브 매출은 전분기 및 전년 동기 대비 7.7%, 14%가 감소를 했습니다. 자율주행이. 매출액의 QOQ 기준 눈에 띄게 증가한 시기는 올 하반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뭔가 좀 다시 고치고, 그리고 사람들이 밖에 좀 많이 돌아다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면 올 하반기부터는 매출이 줄지 않고 크게 증가할 거다. 그렇죠? 일부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인 것 같아요. 2부 전진은 일부 후퇴인 것 같은데 상반기까지 기대치는 낮다고 그러거든요. 하반기부터가 기대치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암 인수가 결국 성사되지 못한 것도 현재 주가에 부정적으로 반영하는데 결국 오토모티브 쪽에 매출이 줄고 암 인수가 실패하고 그 다음에 50배라는 높은 고평가 밸류에이션이 조정을 받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동사의 주가를 덮쳤다가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소프트 사업에서 자동차 자율주행 관련 소프트 사업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애널리스트들이 막 이걸 블랙다운 해달라고 여러 번 요구했는데 그걸 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구체적 숫자가 제시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만큼 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자동차 자율주행 관련 소프트웨어는 역시 테슬라가 일단 잡고 있고 테슬라를 좀 따라오고 있지 못한 게 아니냐 그런 적도 있고 또한 이제 자동차 관련된 여러 기업들과의 연계관계 플레이 테슬라 반 테슬라 진영과의 연계관계 플레이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원활하지 않지만 하반기부터는 이 부분의 매출액이 치고 올라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그래서 핵심은 데이터 센터, 게이밍, 줄고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향후의 동사의 미래 몇건은 오토모티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판매에 있다. 이렇게 한 줄로 요약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봐서 성장은 확고하다. 회사 측은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21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AM사 인수합병 무산을 공식화했고 인수 실패했다는 위약금 13.6억 달러를 1분기에 지급할 예정이다. 네, 이 부분이 또 상각에서 충당금을 써야 되겠네요. 양사 합병 무산은 아쉽지만 자율주행, 메타버스 등 신규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는 엔비디아의 성장 잠재력은 아직도 무궁무진하다. 최근 주가 조정으로 현 주가는 2022년 예상 실적 기준 퍼 50배 밸류에이션 부담이 40배, 30배까지 내려왔네요. 40배까지 내려왔네요. 완화돼서 나름대로 밸류에이션 조정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방 산업의 성장 속도와 더욱 가파라진 실적 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고 1차 목표 300달러, 2차 목표 500달러 여기까지 들고 가도 되지 않겠나. 따라서 우리 이제 카페 친구분들이나 제 블로그 친구들이나 제 유튜브 친구들은 미국 종목들을 중에서 뭔가를 하나 사서 꾸준히 가져가고 싶은 거. 두 번 장기적으로 자기의 노후 자금이라든지 자녀들의 어떤 교육 자금, 미래 저축 이런 것들은 전부 엔비디아로 사는 것도 나쁠 것은 없다. 그렇죠? 인텔과 엔비디아를 반반씩 사는 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인텔을 여러 번 강조하는데 인텔은 미국이 키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죠? 삼성전자와 TSMC와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서프라이 체인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바이든 정부가 인텔을 키울 수밖에 없는 시간은 많이 걸릴 때도 워낙 공룡이니까 하지만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인텔과 엔비디아를 반반씩 아니면 인텔 30%, 엔비디아 7, 3대 7 정도 이 정도에서 꾸준히 저축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좀 많은 수익이 좀 나서 이번 주도 여러분들이 큰 기쁨이 되는 그런 멋진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